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17회차 K리그 라리가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16회차 같은 경우에는 주중 K리그와 세리에 A 조합으로 들어왔는데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등 적중자까지 나오지 않으면서 5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풋볼 살롱의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이변으로 봤었던 사스올로의 승리까지 적중이 됐는데 K리그에서 단통 승부를 봤던 경기들이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서 아쉽게 적중에 실패했습니다. 8,000원으로 구성한 보험픽 같은 경우에는 10경기가 적중이 돼서 등수 안에 들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어쨌든 5억 4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승무패 17회차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양질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17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평소 32,000원 픽이 아니라 이번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풀 베팅을 해봤습니다. 48,000원짜리 픽을 들고 왔고 최종픽만 그대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적중 확률이 떨어지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살롱 코멘트 위주의 분석 내용을 집중을 하셔서 듣는다면 충분히 이변 결과들을 잡아내실 수 있고 이 폴더스 부족으로 가져가지 못했던 픽들을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으로 추천까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들어보시고 나만의 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은 늘 그래 왔듯이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드립니다. 1부에서 1번부터 7번까지 다뤄드리고 2부에서 8번부터 14번까지 다뤄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1부만 보시고 2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대한 재생 속도를 1.25배로 돌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분석 내용을 모두 소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축구 승무패 17회차 같은 경우에는 내일 토요일 4월 24일 낮 1시 50분까지 판매를 합니다. 여담이지만 4월 24일 같은 경우에는 풋볼살롱의 생일날인데 이 풋볼살롱의 생일 기운을 받아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대박 적중이 나실 수 있도록 이번 승무패 17회차도 한번 열심히 현미경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많은 분들께서 합류를 해주고 계십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혜택으로는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현미경 분석 자료 파일을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종 픽뿐만 아니라 아래 살롱 코멘트를 통해서 전술 분석까지 곁들여 놨기 때문에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으셔도 빠르게 전술 분석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정보를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경기 조합픽을 적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풋볼살롱 멤버십에는 풋볼살롱 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프로토 조합픽과 더불어서 분석 내용을 공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는 풋볼살롱이 자료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하는 일방적 소통이 아니라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도 자발적으로 자료를 공유를 하시는 쌍방향 소통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라는 스포츠를 매개로 토토를 건전하고 소소하게 즐기시면서 나름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셔서 풋볼살롱 멤버십과 관련한 다양한 혜택을 확인을 해 보신 뒤에 멤버십으로 합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수원FC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이 직접 포항 원정에서 0대1 아쉬운 패배를 했습니다. 4-4-2 포메이션으로 바뀐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수원FC인데 포항 원정에서도 경기 내용 자체는 포항보다도 우세했습니다. 이선에 한승규, 이영재가 복귀를 하면서 공격 짜임새가 한층 더 더해진 수원FC인데 직접 포항전에서는 한승규, 이영재가 기대 이하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승점 획득에 실패를 했습니다.
최근에 베테랑 수비수 박주호 선수가 미드필더로 나와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체력적인 누수가 우려가 됩니다. 최전방 공격 자원인 라스와 양동현 선수는 여전히 골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무릴로, 김승준 같은 2선 자원들도 컨디션 자체는 좋은데 여전히 골 결정력이 아쉬워서 수원FC가 슈팅 횟수는 많은데 골이 부족합니다. 지난 서울 원정에서는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기성용 선수가 맹활약을 했었습니다. 최근 상대전적 면에서도 0승 4패로 열세인 것이 수원FC이기 때문에 반드시 홈에서 승점을 따내야 하는 수원FC입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직전 제주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상호,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같은 주전급 자원들을 대거 빼고 사실상 2군들만 데리고 제주 원정을 떠났는데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최근 FA컵을 포함해서 공식전 6연패 수렁에 빠진 서울이고, 기성용, 박주영, 조영욱, 한찬희, 고요한 같은 주축 베테랑 자원들의 부상 공백이 너무나도 큰 것이 FC 서울입니다. 공격 상황에서 나상호 선수에게 의존을 하고 있고, 팔로세비치 선수는 포항 시절만큼의 공격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스마루 선수가 3선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원FC전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오스마르 선수가 모처럼 쌩쌩한 체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중원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신예 공격수 권성현 선수가 나쁘지 않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박진섭 감독이 최근에 실험을 했던 신예 공격수들 중에서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베테랑 선수들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섭 감독이 제주 원정에서 2군만 데리고 갔는데 다가오는 수원FC와 성남FC전에 모든 걸 걸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이번 수원FC전에서 반드시 반등을 이뤄야 하는 서울입니다. 다만 기성용 선수가 복귀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최근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출전 여부가 또다시 불투명하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기성용의 발끝에서 차이가 만들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성용 선수가 주말에 복귀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 땅 투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멘탈이 굉장히 세다고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설에 휘말린 상황 속에서도 출전을 강행을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무리해서 출전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성용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제주 원정에서 2군만 데리고 가서 나상호, 팔로세비치, 오스마르 같은 핵심 자원들이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서울도 수원FC전에서 승점 3점을 따내려고 할 것이고, 수원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난 것에 비해서 포항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영재, 한승규를 앞세워서 홈에서 승점 3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차전에서 수원FC가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는 수원FC의 수비수가 중앙수비수가 윤영선 선수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국가대표 수비수 박지수 선수가 주전으로 자리를 잡았고 박지수의 파트너로 조유민이 합을 맞추면서 수비진에 조금은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1차전에서 3골이나 허용을 했던 유현 골키퍼도 주전에서 밀리고 최근에는 박배종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전만큼은 수원이 이 실점을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김건웅과 박주호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수비적으로 기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전보다는 수비적으로 안정감이 더해진 수원FC입니다. 따라서 아주 팽팽한 5대5 매치업이 예상이 되고 서울이 올 시즌 유일하게 무승부가 없는 팀인데 첫 무승부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여전히 나상호로 향하는 볼줄기가 약할 수밖에 없는 서울이고 수원 역시 지금 최전방에 라스와 양동현이 골 결정력이 살아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의 양한빈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더에 여유가 있으면 무승부를 베이스로 투폴까지 잡을 만한 경기라고 보여지지만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므로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성남과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이 직전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1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뮬리치 선수가 최전방에서 복귀를 했지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줬고 부시 선수는 여전히 적응 중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나마 고무적이었던 것은 왼발이 상당히 날카로운 이스칸데로프 선수가 특유의 날카로운 왼발킥이 살아났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이 시종일관 킬패스를 몇 차례 뿌리면서 이 다음 경기를 기대케 했습니다. 올 시즌 첫 한 경기에서 3실점을 해서 성남 특유의 짠물 수비가 실종이 된 것이 인천전입니다. 슈팅을 13개나 때렸는데 인천보다도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성남이 특징적인 것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설 때 수비 조직력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난 광주전에서 뮬리치가 두 골을 넣고 광주에게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는 점유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인즉슨 성남의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을 탄탄히 하고 오히려 상대팀보다 점유율을 적게 가져갔을 때 결과를 얻어가는 경기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일이 찾아봤는데 특징적인 것이 성남이 올 시즌 승리를 거둔 팀들이 모두 포백을 사용을 하는 팀들이었습니다. 올 시즌 승리를 거둔 팀을 살펴보면 서울, 수원FC, 포항, 광주 모두 포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 팀들이었고 반면에 성남과 마찬가지로 3백 을 구사를 하는 팀들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2라운드 맞대결에서 수원에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을 때도 똑같은 3-5-2 전형에서 맞대결을 펼쳤는데 수원에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고 인천 역시 3백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3백 같은 3백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삼성의 경우에는 직전 대구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석종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대구전에서 결장을 했고 최전방 공격수인 김건희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결장을 했습니다. 한석종 선수 대신 중원에 들어왔던 최성근 선수가 조금은 억울한 핸드볼 파울로 퇴장을 당했고 성남전에는 출전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용병인 안토니스 선수가 그나마 선발로 복귀를 해서 공격 카드가 한 장 늘어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외국인 수비수 헨리 선수 역시 교체 투입으로 이 출전 감각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민상기와 헨리의 복귀로 인해서 탄탄해진 중앙 수비 라인 특히 3백 수비가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리치 선수는 여전히 골 결정력이 아쉽기 때문에 이 성남 역시 뮬리치 선수가 최전방에서 아쉬운 골 결정력을 또다시 인천전에서 보여줬고 수원 역시 제리치가 골 결정력이 살아나려면 한동안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꼬꼬마 메탄소년단 메탄고등학교 출신의 정상빈 강현묵 선수가 기대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면서 공격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성남전 역시 정상빈 강현묵 젊은 선수들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지금 김민우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고승범 선수 역시 100%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수원이 자랑하는 중원 라인이 붕괴됐다는 점에서 성남을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서로가 탄탄한 3백 수비에 막혀서 득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도 1대0 한 골차 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매치업이고 수원의 경우에는 중원의 핵 한석종과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최성근이 각각 부상과 퇴장 징계로 나설 수 없고 김민우 선수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최전방 공격수 김건희 선수가 햄스트링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또다시 최전방에서 정상빈과 강현묵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수원 삼성입니다. 제리치 선수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제리치가 컨디션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수원 삼성이 골 결정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성남 3백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는 수원의 공격진입니다. 지난 1차전에서 환상적인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뽑아낸 김민우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원이 특유의 빈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성남 역시 올 시즌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3백을 기반으로 하는 팀을 상대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 삼성 역시 3백을 기반으로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성남의 그간의 행보를 고려를 했을 때는 똑같은 3백으로 맞부닥칠 경우에는 성남 역시 골문을 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반짝했던 뮬리치의 골 결정력도 또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듯한 모습이고, 이 수원의 경우에는 민상기와 더불어서 헨리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수비 자체는 더 탄탄해진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의 전력 누수와 더불어서 양팀의 3백 수비를 고려하면 골이 터지지 않는 팽팽한 흐름 속에서 무승부가 그려지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우에스카와 헤타페의 경기인데 우에스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 투폴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에스카가 파체타 감독 부임 이후에 상승세를 타면서 강등권 탈출에 서막을 열었는데 최근에 조금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2연패 수렁에 빠졌고 직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원정에서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우에스카입니다. 3승 6무 6패를 홈에서 거두고 있는데 홈에서는 실점이 평균 1.27골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정에서는 평균 실점이 1.71골로 늘어나는 반면 홈에서만큼은 그래도 1.27골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우에스카입니다. 이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라리가에서 제일 많은 팀인데 헤타페가 세트피스 득점이 단 한 골밖에 없어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우에스카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하는데 헤타페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헤타페 원정에서는 0대1 한 골차 패배를 당했던 우에스카이고 2부 리그 시절 맞대결을 포함해 봤을 때 3무 3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우에스카와 헤타페의 매치업입니다. 아틀레티코전에서 부분적인 로테이션과 교체 카드를 활용을 한 우에스카이기 때문에 헤타페전을 앞두고 체력 안배가 조금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우에스카의 주포 라파미르가 최근에 2경기 무득점에 빠져 있는 것도 우에스카가 2연패에 빠진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타페의 경우에는 직전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5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최근 라리가 5경기에서 3무 2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헤타페인데 헤타페의 특징이 홈과 원정에서 득점력은 둘 다 쓰레기 같은 득점력을 보여주는데 홈에서는 짠물 수비를 보여줍니다. 평균 실점이 0.65골로 이 홈에서만큼은 실점이 짠물 수비 3위에 해당이 되는데 원정만 가면은 실점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평균 실점이 무려 1.87골, 2골 가까이 되는 실점을 원정에서 하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실점 순위가 뒤에서 3등으로 밀립니다. 또한 수비뿐만 아니라 올 시즌 24골밖에 넣지 못해서 에이바르 다음으로 꼴찌를 달리는 빈공을 보여주는 것이 헤타페입니다. 원정에서는 심지어 15경기 11골로 라리가 최하위 득점력을 보여주는 헤타페이기 때문에 홈에서 수비력이 상승이 되는 우에스카의 수비를 헤타페의 빈공이 뚫어내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우에스카는 세트피스 실점이 라리가 최다팀인데 헤타페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하는 세트피스 고자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에스카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점을 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우에스카의 사이드를 보는 이유입니다. 우에스카의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살아나는 반면에 헤타페는 원정에서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허벌창이 되기 때문에 특유의 원정 고자다운 모습이 나온다면 우에스카에게 덜미가 잡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주포인 라파미르를 필두로 한 우에스카가 더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헤타페가 아틀레티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거두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헤타페가 극강의 모습을 보이는 홈 경기였고 자신들보다 체급이 낮거나 비슷한 팀들을 상대로는 오히려 승점 3점을 노리다가 무승부나 패배를 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지금 순위가 15위인데 강등권과 승점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에스카와의 맞대결 18위 강등권인 우에스카와의 맞대결에서 승점 3점을 노릴 것이라고 본다면 헤타페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특유의 전방 압박으로 빡센 축구, 파울을 많이 하는 축구를 하는데 이 압박 라인을 무리하게 올릴 경우에는 우에스카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하비 갈란의 돌파와 최전방의 산드로 라미레즈, 라파미르의 결정력을 앞세운 우에스카의 역습 한 방에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폴더스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10번 경기는 우에스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고,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그래도 헤타페가 최근에 꾸역꾸역 무승부를 통해서 승점 1점을 따내는 운영을 즐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무승부까지 투포를 잡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비아레알과 바르셀로나의 경기인데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2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최근 유로파리그를 병행을 하면서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홈에서 6무, 원정에서 7무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13무로 라리가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 비아레알입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공격력과 수비력에 있어서 기복이 없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지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0대4로 완패를 당했던 비아레알이고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승리가 없는 것이 비아레알입니다. 에이스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최근 3경기에서 2골을 넣어주고 있고 알카세르 선수 역시 3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어서 비아레알 역시 화력 자체는 살아있다는 점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전 이후에 4일 뒤에 아스널과 유로파리그 4강전을 치르기 때문에 이 에메리 감독이 유로파리그 장인이죠. 세비야 시절에 3연속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했던 에메리 감독이 지휘를 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유로파리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바르셀로나전에서는 오히려 힘을 조금 빼고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5경기에서 4승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헤타페와의 홈경기에서 5대2 완승을 거뒀고 리오넬 메시 선수가 헤타페전에서도 멀티골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해트트릭을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리즈만 선수에게 페널티킥을 양보하는 미덕까지 보여준 메시입니다. 최근에 코파델레이 구강컵에서 빌바오를 4대0으로 완파를 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 메시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주장으로서 구강컵은 첫 우승이었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감격에 겨운 우승 소감을 밝히면서 바르셀로나의 주장으로서 우승을 한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을 했고 끝까지 우승 경쟁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 구강컵 우승으로 다시 한번 구심점을 찾은 듯한 바르셀로나의 모습입니다. 이 우스망 덴벨레 선수가 헤타페전에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비아레알전에도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매치업이 상대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을 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양 팀의 전반적인 색깔이 비슷한 이유라고 보는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패스와 점유 축구의 최고봉이고 비아레알 역시 지금 라리가에서 점유와 패스를 통한 축구가 상위권을 달리는 팀입니다. 두 팀의 큰 얼개가 비슷한 상황에서 맞붙는다면 그 특성을 더 잘 살리는 팀이 좋은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양 팀 모두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를 하면서 오픈 플레이 지공 상황에서 득점을 만드는 타입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와 패스에서 비아레알을 압도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비아레알의 강점인 패스와 점유가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작아지는 것이 비아레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자신들과 상성이 극명히 갈리는 수비적으로 내려앉고 역습을 치는 팀들에게 종종 덜미가 잡히는 경우는 있지만 똑같이 패스와 점유를 골자로 한 팀들이 맞불을 놓았을 때 바르셀로나를 점처럼 말리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 최근에 비아레알과의 맞대결에서 바르셀로나가 4대0, 4대1 완승을 거뒀는데 당시 점유율이 바르셀로나가 56%, 68%로 비아레알보다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갔습니다. 그 말인즉슨 비아레알이 바르셀로나만 만나면 자신들이 원하는 축구를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고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유로파리그 4강 일정을 앞뒀기 때문에 바르셀로나가 주장 메시를 필두로 구강컵 우승 뒤에 다시 한번 으쌰으쌰하는 분위기가 있고 우승 경쟁에 대한 희망을 고려를 한다면 이번에도 바르셀로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1번 경기는 비아레알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셀타비고와 오사수나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타비고가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1대2 패배를 당하면서 5경기 1승 1무 3패에 빠졌습니다.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땐 확실히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셀타비고입니다. 홈에서는 6승 3무 6패로 원정에서 3승 8무 6패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화력 면에서 원정보다 공격력이 살아나는 것이 셀타비고입니다. 다만 실점 역시 홈에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홈에서만큼은 더 빠꾸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셀타비고입니다.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4-1-3-2 포메이션을 사용을 하면서 화끈한 공격 축구, 특히 역습에 강점이 있는 셀타비고인데,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어서 역습을 잘 당하지 않는 팀입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5경기에서 실점이 10골이나 되는데 그만큼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최근에 좋지 못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순위가 12위라는 점에서 유로파리그 경쟁도 안 되고 그렇다고 강등을 걱정할 순위도 아니기 때문에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에이스 공격수인 아스파스 선수가 2경기의 연속 공격 포인트가 없고, 산티 미나와 놀리토 선수 역시 각각 2경기, 3경기째 공격 포인트가 없는 것도 셀타비고 특유의 공격적인 색채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 깡패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라리가 홈 4경기에서 2무 2패, 승리가 없는 것이 셀타비고입니다. 물론 그 2패가 세비야, 레알 마드리드라는 강팀들에게 당한 패배라고는 해도 2무로 승리가 없는 셀타비고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최근에 상승세를 탔다는 점에서 승점 획득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최근에 라리가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뒀고,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기복이 없는 것이 오사수나입니다. 홈에서 공격력과 수비력, 원정에서의 공격력과 수비력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셀타비고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팽팽합니다. 셀타비고 원정에서는 최근에 승리가 없는 것이 오사수나이고, 최근 4경기 무득점 늪에 빠져 있다가 3연승을 거두는 과정 속에서 7골이나 넣으면서 특유의 빈공을 해결했습니다. 칼레리, 부디미르, 토레스, 마르티네스 같은 주전과 백업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살아나고 있고 올 시즌 최다 연승인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순위에 대한 동기부여는 사실상 떨어지는 편입니다. 최대한 높은 순위로 시즌을 마치겠다는 목표는 있겠지만 승패에 연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원하는 축구를 펼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흐름은 오사수나가 훨씬 좋은 상황입니다. 3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셀타비고는 실점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타비고의 행보를 보시면 0대0 무승부가 2차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빌바오와 카디스를 상대로 득점 없이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는데, 이 빌바오와 카디스가 두 팀 모두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오사수나 역시 4-4-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밸런스를 유지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러한 빌바오와 카디스전의 전적을 복귀를 한다면 충분히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도 셀타비고 특유의 4-1-3-2 공격 축구가 작동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셀타비고가 역습에 매우 강한 팀인데 기본적으로 오사수나가 수비 밸런스를 탄탄히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역습 수비가 라리가 최상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자랑하는 역습이 먹혀들지 않는다면 오사수나가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 할지라도 쉽게 패배를 할 것 같진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셀타비고의 주축 공격진들인 아스파스, 놀리토, 산티 미나의 컨디션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경우에는 최근 무득점 행진을 이어가다가 3연승 행진 속에서 득점력이 살아났고 이 백업 선수들 고루 활용을 하면서 팀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사수나의 골문을 지키는 에레라 골키퍼 역시 뛰어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요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그다지 좋지 못한 셀타비고가 오사수나의
상승세를 꺾기에는 조금은 버겁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오사수나의 연승 행진이 4연승까지 이어질까라는 의문감과 동시에 셀타비고가 기본적으로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두 팀 맞대결 전적상 홈팀이 패하지 않는 흐름을 고려해 본다면 최대치로 무승부를 바치면서 오사수나의 4연승 이변을 노릴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세비야와 그라나다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가 최근에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레반테 원정에서도 특유의 꾸역승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탔고 올 시즌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세비야입니다. 특히 홈에서는 평균 실점이 0.6골로 라리가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에서 실점 9골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더불어서 최소 실점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4경기 4연승 모두 한 골차 특유의 끄역승을 거두고 있는 것이 세비야입니다. 지난 그라나다 원정에서는 0대1로 패배를 당했는데 당시에는 한 명이 퇴장을 당해서 수적 열세에 처했습니다.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무승부가 없는 흐름 속에서 3승 3패로 팽팽한데 특징적인 것은 홈팀이 승리를 거두는 패턴이 있습니다. 주포인 엔네시리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발끝 감각을 예열을 했고 플레이메이커 암소가 아닌 수소 선수도 최근 3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이 발끝 감각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아틀레티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와 승점 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승 경쟁의 희망도 있는 것이 세비야입니다. 따라서 충만한 의욕이 있고 올 시즌 최다 연승 기록이 9연승인데 이 현재 리그에서는 6연승이 최다 연승 기록입니다. 4연승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라나다를 상대로도 5연승을 거둘 만한 매치업이라고 보여지고 그라나다는 직전 에이바르와의 홈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두면서 유로파리그 탈락에 대한 안갚음을 했습니다. 이 리그 원정 경기와 홈 경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라나다는 홈에서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 성적을 기준으로는 라리가 5위까지 치고 올라가는데 원정만 가면은 고자가 됩니다. 원정 성적이 16위로 하위권을 달리고 있고 특히 실점 면에서는 원정에서 31골로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력도 홈에서는 24골을 넣는 것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16골로 감소를 합니다. 그나마 고무적인 것은 에이바르전에서 베테랑 공격수 솔다도가 2골을 넣었고 핵심 2선 자원인 푸에르타스와 케네디가 나란히 1골 1도움을 올려줬기 때문에 공격진들의 컨디션이 살아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유로파리그 탈락 이후에 에이바르라는 보약을 먹은 그라나다입니다.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라나다가 대표 원정 고자팀에다가 원정에서는 최다 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력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에 세비야가 엔네시리 수소를 필두로 하는 역습이 날카롭기 때문에 세비야 특유의 한 골차 리드가 나오면서 꾸역승이 그려집니다. 세비야 역시 챔피언스리그 탈락 이후에 리그 경기에 집중을 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 어느덧 우승 경쟁도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라나다보다도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충만한 상황입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상 무승부가 없었고 홈팀이 모두 승리를 가져가는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원정에서 수비력은 물론 화력까지 약해지는 그라나다가 홈 최고 짠물 수비팀인 세비야의 방패를 뚫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13번 경기는 세비야 특유의 한 골차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2부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빌바오와 아틀레티코의 경기입니다.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바오가 최근 5경기에서 4무 1패 무승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도 수적 우위 속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친 것이 빌바오이고 빌바오는 홈과 원정을 비교해봤을 때 홈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홈에서는 7승 4무 4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는데 원정만 가면은 2승 7무 7패 고자가 되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최근 라리가에서 5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홈 성적을 기준으로는 7위
3위까지 올라갑니다. 홈 경기에서 최소 실점 5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짠물 수비를 바탕으로 꾸역꾸역 승점을 챙기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직전 베티스 원정에서 수적 우위 속에도 불구하고 0대0 무승부에 그친 것이 빌바오이고, 아틀레티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지난 원정 경기에서는 한 골차 패배를 당했습니다. 1대2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 맞대결 흐름은 1승 1무 4패로 열세인데, 홈에서만큼은 1승 1무로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빌바오입니다. 최근 리그 5연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골밖에 넣지 못한 빈공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전의 핵심 미드필더 무니아인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주전 왼쪽 풀백인 유리 선수 역시 이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예상이 되는 빌바오입니다.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우에스카와의 홈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이 주포 수아레즈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공격수 코레아 선수가 제대로 살아났습니다. 3경기에서 3골 1도움을 올려주고 있고,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는 변함없이 중원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 윙백 카라스코 선수가 복귀가 되면서 쾌조의 컨디션 3경기 3골 2도움을 올려주면서 측면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전을 앞두고 주포 수아레즈 선수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빌바오전에서 출전 가능성을 조금 높인 것도 아틀레티코 사이드로 기우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빌바오는 핵심 중원 자원인 무니아인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공격 전개에 있어서 또다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핵심 수비수 이니고 마르티네즈도 직전 베티스전에서 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아틀레티코전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10명이 싸웠던 베티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한 빌바오입니다. 확실히 마르셀리노 감독 부임 이후에 특유의 4-4-2 포메이션이 정착이 되면서 다부진 면모를 뽐냈지만, 최근 구강컵 결승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완패를 당했을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이 빌바오입니다. 상대적으로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순위인 10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반대로 아틀레티코는 치열한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집중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주포 수아레즈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코레아, 카라스코, 요렌테 등이 제 몫을 해주면서 다시 연승 행진을 달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3경기 무득점 빈공의 빌바오가 핵심 자원들이 이탈한 상황 속에서 아틀레티코의 짠물 수비를 뚫기에는 버거워 보이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는 카라스코, 코레아, 요렌테 등 한방이 있는 선수들과 수아레즈가 훈련에 복귀를 했다는 점에서 우승 경쟁의 열망을 살린다면 특유의 아틀레티코의 한 골차 꾸역승이 나오면서 연승 행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14번 경기는 빌바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17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종픽만 가져가지 마시고 최대한 살롱 코멘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나만의 픽을 조합을 하실 때 적중 확률이 올라가십니다. 5억 4천만 원이 2월이 됐기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더 긴 분량으로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했고, 모쪼록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